네, 안녕하세요. 9급 공무원 영어 문제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윤장철 선생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코노미 강좌를 좀 들으시면서 아마 공무원에 대한 어떤 합격의 꿈을 많이 갖고 계신 많은 수험생들이 강의를 시청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공무원에 있어서 이제 합격의 열쇠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의 과목이 이제 영어 과목이겠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험생이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관계로 예전보다 이제 합격선도 좀 많이 올라가는 추세고, 예전부터 이제 초등부 시절에 영어를 공부해 오셨겠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수능이나 요즘 입시의 시험하고는 조금 좀 다른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의 목적에 맞는 올바른 이제 강의를 선택하고 들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실 텐데요.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영어에 있어서 이제 크게 9급 시험은 잠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일단은 어휘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법과 구문, 그 다음에 어떤 생활영어나 작문, 그 다음에 독해 파트가 있겠죠. 사실 독해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지는 추세라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영어 지식적 측면이 많이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얼만큼 이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공과 노력을 들여서 많은 어휘와 그 다음에 또 세밀한 어떤 어법 사항들을 많이 이제 외웠는가 또 숙지했는가 이런 부분이 시험의 어떤 결정적인 당락의 변수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문제에 있어서 독해가 약간 어려운 추세에 있어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 있어서도 너무 단순하게 암기하고 많이 외워서 풀고 이렇게 점수를 맞는 그런 시대는 조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올바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충분하게 영어에 있어서의 지식을 연마한 학생들이 합격이 될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곤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어휘와 문법과 생활영어, 작문과 독해란 이 네 파트에 있어서 사실은 단순한 어떤 산정입니다만 하나씩만 틀린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합격의 가능성에서 이제 되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학습과 양을 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놓치시면 기껏 공부해 놓고도 아마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시청하시게 될 이 강의는 총 25강으로 구성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앞에 부분에서 이제 문법과 그 다음에 구문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휘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영어와 작문을 제일 마지막에 다루고 독해를 세 번째 하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순서로 가게 되는데요. 일단 어휘는 속된 말로 많이 아는 사람이 좋겠죠. 그러나 진짜 어휘력이라는 거는 단순화시켜서 많은 단어를 외웠다라고 해서 어휘 문제에 맞추는 건 아니겠죠. 어휘는 크게 보면 밑줄형 어휘 문제와 그 다음에 빈칸형 어휘 문제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밑줄형 어휘 같은 경우는 다시 세분을 시키면 동의어 관계라든지 아니면 유사어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반의어 이런 부분들을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밑줄형 어휘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어휘 실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고력보다는 단순히 그 어휘를 알고 있느냐 또 얼만큼 많은 어휘를 다뤄봤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면은 사실은 어렵진 않습니다만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사실은 좀 힘든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빈칸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어휘력 측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경우가 맞다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그냥 단순하게 단어를 넣는 게 아니라 문장이나 짧은 글에서 주변과의 문맥을 통해서 주로 문맥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물론 어휘력도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만 어휘 자체를 묻는 문제가 빈칸형 어휘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독해 능력, 여기에는 여러분 알고 계신 문법이나 구문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기본적인 해석 능력도 사실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밑줄형 어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단어는 좀 어렵지만 단순하게 외웠다면 이제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거에 반해서
빈칸형 어휘 같은 경우는 어휘는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문장과 그 주변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인식 능력이 없으면 조금 어렵게 풀리는 문제겠죠. 그래서 사실은 단어는 이쪽이 어렵고 이쪽은 단어가 조금 어렵지 않은 편인데 오히려 문제는 이쪽이 난이도가 좀 더 높게 느껴지는. 자, 그래서 열심히 단어는 외우시지만 그 외운 단어들을 어떻게 문제에다 적용하고 또 그런 단어들을 빈칸에 집어넣어야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어야 되느냐라는 어떤 이 방법론적인 부분들 또 원칙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휘 파트 강의에서 심층적으로 제가 전달해서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자, 문법과 구문이라는 거는 뭐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문법까지 다 공부하시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다만 그러나 원어민들도 자주 활용하는 그러니까 활용 빈도수가 높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많이 써먹지 않는 것보다는 많이 써먹는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에 있어서도 10가지 정도의 어떤 챕터로 크게 구분해서 강의를 가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중요한 그러니까 다 알면 좋지만 이 문법이라는 부분이 적게 보면은 작다 볼 수 있지만 방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뭐 한정된 문항에서 문법을 다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분들이 더 우선순위를 매겨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또 그 중요한 개념들을 단순히 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개념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문제에서 어떠한 원칙과 마인드로 적용을 해서 풀어내느냐 사실 이제 이 활용 빈도수 높은 이 문법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문법 능력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해석을 이제 앞장 세우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법칙을 후 적용하는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문법 개념 중에 가장 빈도수가 높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조직화해서 우선순위 매겨서 강조하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문제에 적용하는 원칙이 무엇인가 이렇게 강의를 이제 구성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영어나 작문인데 작문은 약간 이제 문법 파트하고 좀 연동이 될 거고요. 생활영어는 말 그대로 일상적인 그런 하나의 실용적 표현이기 때문에요. 근데 뭐 일상생활에서 말하기 영어에서 쓰는 말이 어디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럼 어느 부분들이 특히 시험에서 이런 실용적 표현들이 중요한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점 그리고 기출된 표현들 중심으로 꼭 알아야 될 역시 우선순위를 매기는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마지막 점검을 하는 또 개념을 이제 이해하는 강의에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를 매기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의 어떤 관용적 표현이나 실용적 표현들도 기출문제에서 다뤄진 중요한 표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모르는 표현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자, 이런 쪽으로 해서 강의를 아마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 제일 많고 또 결정적인 당락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이 독해 파트는 이제 결국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탕이 돼서 여러분들의 어떤 종합적인 실력으로 오는데요. 사실은 단어를 많이 알고 해석을 잘하고 표현력이 좋아도 독해라는 것은 읽고 푸는 사고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의 글의 어떤 사고의 방식을 전달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 유형별로 반드시 명확하게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원칙이 출입되는 게 중요하겠죠. 뭐 제한된 시간 안에 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 많이 주고 풀면 대부분 학생들은 맞추지만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문항의 독해를 하려다 보면 단어가 모르거나 해석이 안 되는 난감한 상황에서도 이 원칙을 명확하게 수립한 학생들은 결국 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유형별에 대한 원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또 영어에 있어서의 어떻게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원리 그러니까 어떤 영어 지문을 만나도 어떤 원리를 갖고 읽어야 되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유형에 대한 어떤 문제의 접근 원칙 이런 부분들 위주로 각 유형별로 나눠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열심히 단어 외웠지만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 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마인드로 갖고 가야 되느냐 또 문법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일 뿐인데 사실 문법도 아무거나 다 나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나오는 게 뭐고 또 그런 문제들은 어떤 원칙으로 접근해서 풀 것이냐
그 다음에 수많은 표현들 중에서 이 표현들을 어느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표현이 나올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갈 거고요. 이 독해에 있어서는 아무 유형에 상관없이 영어의 단락, 패러그래프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속성을 먼저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왜 그 문제들을 그렇게 풀어야 되며 또 우선적으로는 어떻게 원칙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나눠서 각각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수강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개념이 좀 딸리거나 또 강의의 내용에 조금 빨라서 치이는 친구들은 반드시 복습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말씀들은 본격적으로 강의에서 아주 심층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라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첫 번째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